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코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음질이 별로 안 좋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동 중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요. 자,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기러기 부부의 삶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유학 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면서 한국인 부부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기러기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국 사람들이 되게 강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근데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그 여성들의 그런 세계관의 변화에 있죠. 그래서 현대 교육과 현대 미디어는 계속 그 여성을 이제 좀 해방하려고 하는 운동을 하잖아요. 이게 좌파 진보 운동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이제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은 이제 남편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제 좀 쫓아다니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뭐 유학을 가면 따라오고, 남편이 또 유학 마치고 한국에서 교수가 되면 또 따라 들어오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좀 이렇게 남성에 종속되어서 사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남성주의적인 세계관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페미니스트를 중심으로 한 여성 해방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이제 동등한 인권과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성들도 여성 나름의 선택을 해라, 이렇게 이런 사회적인 그런 교육들이 있고 문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급속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 살면서 정말 많이 요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그 아는 친구가 부부가 둘 다 그 대학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똑똑하니까 둘 다 한국에서 학부를 랭킹 1등하는 한국 학부 출신이고, 그런데 나오고 이제 미국으로 둘 다 이제 유학을 나온 거예요. 처음에 이제 남자분이 먼저 박사과정을 시작했었고, 여성분은 그 살림을 했었는데, 이 한국에서 랭킹 1등하는 학교라는 곳의 분위기는 여자들도 굉장히 똑똑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분이 결혼하고 그냥 살림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그 동기들은 여자들도 막 이렇게 미국 가서 박사하고 막 MBA 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살림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막 뒤처지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그러다가 몸부림 치시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분과 여자분과 다른 주에서 박사학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같은 미국 박사긴 한데 둘이 너무 멀어요. 만나려면 거의 비행기 타고 5시간은 가야 되는 거리로 딴 데로 박사를 된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같은 학교 박사를 하려고 했죠. 남자가 박사하는 학교에 여자분도 같은 학교 박사 다니려고 똑같이 계속 다른 과 전공이 달라요. 남자는 공대였고 여자분은 이제 경제학과여가지고 같은 학교 경제학과를 박사과정 계속 넣었는데, 이게 부부가 둘이 같은 학교 박사 되는 확률이 진짜 낮아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확률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전국에 박사과정 지원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분도 박사과정이 됐어요. 근데 둘이 박사과정을 하는데 다른 학교 박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차로 5시간, 죄송합니다. 비행기로 5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만날 수도 없고 기러기로 사는 거야. 그 남자분은 남자 박사과정 학교 앞에 있는 아파트 살고 렌트로, 여자분은 여자분 다니는 박사과정 학교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고, 그리고 이제 뭐 시험 끝나고 뭐 이렇게
기말고사 끝나고 한번 만나고, 방학 때 같이 있다가 또 계약하면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기러기로. 근데 사실 이게 뭐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남자분이 그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박사과정 하면서 제 와이프는 이제 집안일을 하고 저는 박사과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인학생회 나가면 어느 날 그 친구랑 저녁을 먹는데 한인학생회에서 갑자기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를 보면은 너무 부럽다. 왜? 그랬더니 너는 와이프랑 같이 살잖아 하면서 되게 슬퍼하는 거야. 슬퍼하면서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 약도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과 다니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좀 같이 다른 평범한 집의 아내처럼 집에서 그냥 같이 아내로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 여자분이 너무 똑똑한 거죠. 그 박사를 붙을 만큼 똑똑하니까 자기도 공부하고 싶다, 나도 나의 자아를 찾아야겠다 이거죠. 요즘 그 좌파진보 운동이 얘기하는 딱 그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이 그래서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사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학교 비행기로 5시간 걸리는 서로. 그런데 그렇게 기러기로 사는 거야. 같은 미국인데. 근데 그렇게 살려면 애기라도 나지 말아야 할 텐데 애를 낳은 거야. 애를. 그 애를 어떻게 키워요? 둘 다 박사를 하는데, 둘 다 바쁘고 맨날 숙제 있고 막 퀄 시험 있고 박사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를 한국에 있는 부모님 집에 맡겨놓은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키우고 둘은 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그거를 또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뭐 일단 우리 집안 일이 아니고 남의 집 일이고, 또 그 여성분도 자신의 자아를 찾겠다, 나의 꿈을 찾겠다, 나 박사 할 거다 하니까 뭐 그 남의 집 일이라서 저는 그냥 넉넉히 보고 있었죠. 근데 그런 커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죠. 안타깝고, 이런 식으로 그 따로 떨어져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평균적인 한국인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평균적인 한국의 가정은 아직도 좀 약간 전통적인 생각이 좀 남아 있어서 부부가 같이 살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난 거야. 여자분도 너무 잘나고 남자분도 너무 잘나고, 그러니까 서로 막 박사를 붙을 만큼 실력이 되니까 이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나도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커플들 꽤 봤어요. 여러 커플 봤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하면서 떨어져 사는 커플들 꽤 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전통적인 가정교육을 받은 여자라서, 사실 전통적이라기보다 전통은 아니죠. 유교적 전통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유교 전통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기독교적인 전통 때문에 그러죠. 와이프네 집안이 이 몇 대째 그 기독교인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국에 그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믿었던 그 거의 조선 기독교 1세대 집안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서 대대로 기독교를 믿어왔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그 부부는 함께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도 부부는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에서도 부부는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박사과정 내내 와이프도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텐데, 와이프가 원래 이제 승무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항공 승무원. 그래가지고 그 면접 보고 있었어요. 최종 면접 앞두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미국 박사 유학 간다고 하니까 와이프가 최종 면접 취소하고
저랑 같이 미국 왔거든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에게 좀 많이 맞춰줬었죠. 근데 요즘 여자들 같지 않죠. 저희 와이프도 사실 저희 와이프도 좀 그 기독교적인 가정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 거고, 요즘 여성들은 안 그렇죠. 요즘 여성들은 이제 좌파진보적인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은 이제 나도 여성도 이제 자아가 있다,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는다, 뭐 이런 현대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죠. 그런 현대 교육의 가치관이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유교도 그죠. 유교도 약간 가부장제잖아요. 그래서 그 유교적인 가치관이랑도 많이 부딪히고 그러고 세상이 좀 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미국에 살다 보면 이런 기러기 커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그 미국에서 직장을 잘 다니시다가 남자분이 미국에서 그 되게 유명한 그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잘 다니시다가 이분이 그 직장에서 이제 뭔가 좀 안 풀려가지고 나오게 되셨어요. 다른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안 구해졌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중소기업이라도 가면 다 갔겠죠. 근데 눈이 높은 거야. 미국에서 박사하고 미국의 국립연구소 출신이니까 눈이 높아가지고 웬만한 대기업은 거들떠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최고의 대기업에서 임원 자리를 준 거예요. 임원. 그래서 임원이면 할만 하잖아요. 뭐 전무나 이런 거 정도면 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대기업 전무로 간 거예요. 근데 와이프가 안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와이프랑 아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와이프 입장은 아이를 미국에서 키우고 싶다는 거야.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미국 대학 교육을 받게 하고 싶다. 한국 싫다. 내 아이를 한국 교육 받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 이별을 해가지고 그 전무님은 한국 대기업 가서 전무님하고, 와이프랑 애들은 그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런 커플들도 되게 많고, 또 제 친구 같은 경우도 한 3명 정도 그래요. 남자는 미국에서 이제 대기업을 다니고 미국 직장이 있고 미국에서 이제 이런 좋은 창창한 기업 다니니까 미국에서 이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와이프들이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직장 커리어가 있고 자기 인생 살고 싶은데 미국에서 남편 따라서 있으면, 사실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면은 공대나 이런 데를 나와야 되거든요. 외국인으로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미국의 직장을 쉽게 잡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성분들이 대부분 이제 문과예요. 문과는 말로 먹고 살잖아. 말로.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면은 미국 취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국 가가지고 이제 나도 직장생활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미국에서 대기업 다니고 여자들은 한국에서 자기 직장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요즘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탈권위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남자는 가장이고 남자는 돈 벌어오고 남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살림하고 남편을 보조하고 뭐 이런 전통사회 역할이 이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실은 이런 기러기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인 부부 중에서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남자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사는 인구들이 결혼을 했어도 이혼을 한 게 아닌데도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교육의 결과죠. 전통적인 가정 질서의 해체를 계속 자극하는 그 현대 좌파 진보적인 미디어와
학교 교육의 결과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거를 뭐 잘못했다고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인다. 제가 또 그냥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좌파 진보적인 문화 운동으로 여성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예전처럼 남자가 돈 벌고 여자는 살림해야 된다는 생각을 요즘 현대 여성들은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결국에 그 결과 인구수 감소, 한국의 인구수 감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급격한 가족의 가치관의 변화를 맞을까? 사실 좌파진보 문화운동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미국이나 뭐 오히려 서구권들이 요새는 한국보다 더 전통적이야. 더 이제 여자들이 살림하는 여자들이 오히려 백인 여자들이 더 많아요. 요새는 한국 여자들이 더 살림 안 합니다. 그럼 한국은 왜 이렇게 파격적인 가족 질서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유교 때문이죠. 유교. 자, 유교랑 기독교 둘 다 공통적으로 가부장제예요. 남성 중심의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돈 벌어오고 여자는 살림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유교에서도 나타나고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유교나 기독교나 둘 다 공통점으로 이제 가부장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적인 가부장제랑 유교적 가부장제랑 아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서양사회의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가정의 모습은 남자는 돈을 벌어오고 그 여성은 남성을 서포트해주는 존재로서의 개념이 컬처 속에 있는 건 맞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질서 가운데에서 그 서양의 전통적 기독교적인 질서 가운데에서 여성은 굉장히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자들은 결혼을 되게 하고 싶어 해요. 그 미국 여자들도 뭐 좌파진보 교육을 많이 받은 여자들은 자기 커리어를 추구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백인 여성들이 미국 여성들이 결혼하면은 살림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결혼 되게 하고 싶어 하고 결혼을 일찍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미국의 지금 트렌드고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도 가부장제잖아요. 유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질서에서는 남성이 가부장이고 그 여성을 조금 이렇게 희생시키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질서에서 그 동양의 여성들은 이제 유교적인 가부장제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억압을 받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좌파 진보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서글프고 한 많은 한국 여성들의 그 마음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발유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막 붓고 불을 막 붙이는 거죠. 그래서 폭발한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유교적인 질서는 좌파 진보적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질서는 우파 보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부장제라 하더라도 성경에 나오는 가부장제는 우파 보수적인 가부장제고 그 아시아 유교에서 오는 가부장제는 좌파 진보적인 가부장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한국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페미니즘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면서 이제 그 휘발유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좌파 진보 문화 운동이 그 특히 여성 페미니즘 중심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그 결과 전 세계 꼴등의 인구수를 지금 가고 있죠. 근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여성들도 미국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한국 뉴스를 본단 말이야. 한국 뉴스랑 맨날 한국 개인 방송 보고 막 그러니까 한국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한인 커플들도, 미국에 있는 한인 커플들도 계속 기러기 부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끼고 있는 그 한국인들의 기러기 부부의 삶,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